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2부 순서는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더 전문가입니다. 최근 지속되는 하락세에 의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실 때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회를 했지만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글로벌 시장에서 보셨는데요. 다행히 오늘 좀 답답한 장세 속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시는 이 체감 증시는 마이너스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이유로 따져보자면 지금 수급이 몰리기는 했지만 대부분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답답한 장 속에서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좋은 종목들 픽을 해왔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내용들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또 종목들에 대해서 힌트 또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아더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매일매일 톡방에서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도 진행을 해주시고요. 전문가님께서 또 어려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주고 계셔서 톡방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또 수익 인증도 많이 활발하게 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 역시 전문가님께서 또 신호 주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 같이 들어가고 수익률까지 챙겨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좀 내일부터 참여를 하셔서 또 수익률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부 순서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참여 방법까지 여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코너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 평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 이번에 또 아더 전문가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의 한 줄 평 또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가거나 못 가거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일단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저 역시도 계좌에 왜 이렇게 파란불이 많이 켜져 있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굉장히 또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그동안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개별 장세를 보여주는 그런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이 한 곳에 몰리지 못하면서 개별 장세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한 종목은 네. 왠지 파란불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개별 장세 모습 속에서 많이 체감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다행히도 뭐 좀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 싶은데도 내 종목만큼은 네. 안 가고 물려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꽤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계속해서 연준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오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투심이 약해지면서 어떤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가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월물 지수라든가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심이 시장에서 약해졌다라는 것은 관망세가 많이 짙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러한 장세 속에서 무리하게 이 종목이 좋은 것 같아 그러고 상승세가 보인다고 그래서 선뜻 그 종목에 투자를 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만이 이러한 어려운 장세 속에서 큰 실패를 낭패를 보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엔데믹 상황이 되면서 리오프닝주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더 부각을 받게 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답답한 마음이 조금 뚫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러한 장세를 조금 기다리시면서 좀 더 여유 있고 느긋하게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넓게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키우시는 그런 시기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가든지 못 가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픽을 한 종목이 어떠한 목적을 두고 이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가장 기본에 충실할 때가 큰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러한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잘 전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좀 하셔서 앞으로의 시장의 좀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시장이 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서 좀 어려운 장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 톡방에서는 4월 달에 수익률 좀 꾸준히 내주셔서 저도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또 수익 인증해주고 계시거든요. 한번 자랑을 해주실까요? 수익률 어떻게 나왔는지? 네, 지금 요 수익률표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4월 중에 수익입니다. 물론 이제 선침해라는 개념으로 제가 그동안 방송에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미리 선침해를 해야만이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동안 리오프닝 관련주, 그다음에 또 NFT 관련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주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발굴을 해가지고 종목을 선정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오늘도 큰 주가의 흐름을 보였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LNF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의료 기기 관련해 가지고 미용 관련 리오프닝주였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꽤 큰 수익률을 안겨드렸습니다. 이제 보시면 LNF 같은 경우에는 21% 4월 5일 날 이렇게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 23%까지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물론 이제 좀 요거는 장기전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단기로 보고 한 2주에서 3주 안에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2월 말에 이 종목을 이제 히든 종목으로 여기에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3월 달에 갈 듯 하면서 리오프닝이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 실적, 어닝 시즌이 오면서 제이시스 메디칼의 좋은 실적들이 기반이 되면서 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결국 23%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드리게 됐는데 그 외에도 뭐 이제 ISC, 요즘 전자 그 반도체 부품주들이 꽤 많이 지수가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ISC 같은 경우에는 12일 날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날 반도체 관련해서 기판주들이 탁 하락을 했어요. 유일하게 상승을 한 종목 하나가 바로 ISC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우리 또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파란불인데 수익 냈다고 좋아하셨던 그런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픽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일단 1차적인 펀더멘탈,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기업이 어떻게 영업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가 얼마나 탄탄한지 등을 정말 꼼꼼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시장의 이슈라든가 앞으로의 시장 흐름 등을
판단을 해서 이 종목을 진입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종목을 찾았다 해도 언제 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고점에 형성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저점에서 아니면 허리에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공략하는 포인트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세가 분주를 할 때는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전업 투자자들이 꽤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신호 설정만 해 놓으시고 요 신호를 보셔서 그 신호 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좀 여유 있게 스윙 종목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기간은 걸렸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수익률이 쌓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어제죠. 어제 이제 그 아모센스도 좀 이렇게 수익을 좀 안겨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었네요.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이 무선 충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앞으로 전기차를 사시게 된다면 네. 앵커님이 생각하시는 전기차에 약간 네. 부담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충전소가 좀 그렇죠. 부족해서. 아직까지 이 충전 네, 인프라가 그렇죠.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네. 때문에 뭐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그리고 아무 주유소로 데서나 되니까. 주유소를 찾기가 네. 쉽지만 아직까지 우리 전기차 관련돼서 이 충전 인프라가 확실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텐데 네. 이 아모센스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오늘 그 미국에서 무선 충전 도로가 네. 디트로이트에 1.6km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이런 뉴스와 함께 그렇군요. 급부상하는 그런 모습이 네.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이렇게 눌려있던 지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0%가 넘는 와. 급등을 하면서 저희 노란톡방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9.5%의 수익을 이렇게 챙겨가셨어요. 뭐 깜짝 놀라신 그런 네. 시청자분들이 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종목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본인의 수익으로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노란톡방에 함께 하시면 제가 이러한 종목들을 픽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률 내주셔서 4월에만 보니까 100% 넘는 또 수익률을 내주셨습니다. 아직 4월에 둘째 주가 또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분들 또 혼자 고민을 하지 마시고 내 계좌가 왜 이렇게 파란불이지라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아더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클릭을 해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좀 매일매일 또 종목에 대한 신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같이 좀 수익률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톡방에서는 좀 많은 분들이 현재 수익률 인증까지 같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하단한 QR코드 읽으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참여 방법까지 또 알려드렸고요. 저희 다음 코너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님과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LG 헬로비전 올라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이 LG전자와 또 협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빨간불을 켠 상황인데요. 이 종목도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을 했군요. 오늘 29.98% 상한가에 마무리가 된 후에 6,72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LG 헬로비전 시가에서는 5,170원에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내 바로 상한가를 치면서 6,72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LG 헬로비전 전기차도 아까 방금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종목? 일단 오늘 그 테마성으로 보여진 것 중에 하나가 아마 LG 그룹주가 아니었을까 그러게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LG그룹이 이제 미래 사업 먹거리로 이 전기차 충전을 손꼽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LG 계열사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전기차 사업에 연관해서 계열사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이제 그 LG가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일단 LG 전자는 전기차 충전 솔루션을 총괄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그나 전기차 부품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이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내는 네, 아주 네. 그 탄탄한 기업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네. 있는데, 자 이렇게 LG가 전반적으로 전기차와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중에, 그 중에 이제 LG 전기차 충전 사업이 이제 좀 미래 먹거리 사업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러한 총괄 사업을 지금 통해서 LG 헬로비전이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바로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해에 그 디즈니 IOP 관련해가지고 맞아요. 주목을 받았다가 네네. 주가가 많이 빠져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모토로라 폰 단말기를 가지고 이제 국내 시장에 유통 사업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먼저 했었고,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전기차 충전기 나왔군요. 보급 사업을 하면서 LG 전자와 협업을 통해서 유지, 관리, 운영을 해나간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이제 그 LG 헬로비전이 상한가를 가게 됐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차트를 잠깐 이렇게 펼쳐놓고 보여드리면, 이제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4월 초순부터 시작을 해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관이 먼저 눈치를 채고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수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역시나 기관이 먼저 수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기업의 이제 그 실적을 이렇게 좀 본다면요, 매출액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2020년 조금 매출액은 줄어들었고 21년도 약간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굳건히 이렇게 지켜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줄여서 놓고 보면 지금 굉장히 24,000원대, 2,400원대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3,000원대 이렇게 바닥을 다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차트를 확대해 보면 지금 여기 아래 최근에 하단 부분 4,300원 부근을 터치한 이후에 반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최근 이 단기 이평선들이 옆으로 누우면서 우상향하려고 하는 준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21 이평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서 바로 상한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여기 구간이 이제 시간상으로 좀 하단을 터치하고 나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단기 이평선 21선 부근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120, 그다음에 241 이평을 단시간에 오늘 넘어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런 종목들이 내일 지금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급등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자,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거래량이 급등을 하면서 윗꼬리를 달아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약간 횡보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약간 지수가 눌릴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해가면서 종목을 픽을 하셨더라도 타이밍을 잘 잡아서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LG 그룹의 전기차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망이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네. 타이밍을 잘 잡고 포인트를 이렇게 기다려라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라서 오늘 좀 이렇게 픽을 해왔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LG 헬로비전 살펴봐 주셨습니다. 타이밍을 좀 잘 보면서 들어갈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혹시나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노란 똑방에 들어오셔서 직접 전문가님께 여쭤보면 또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핸드폰 켜셔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두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아제강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LNG 터미널 신규 수주 기대감에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아제강 지주 오늘 5.51% 상승을 했고요. 13만 4천 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네요. 오늘 하루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2만 7천 원 선의 시가를 형성을 했었다가요. 바로 또 급상승하면서 13만 6,500원 선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 이내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종가에서는 13만 4천 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최근 흐름도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제강 지주 3월 한 17일 중순경에는 11만 3천 원 선에 가격을 좀 형성을 했었는데요. 3월 20일 지나면서 14만 원 선까지도 또 터치를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내 또 하락을 하다가요. 오늘장 들어서 또 상승을 보여주면서 13만 원대에서 가격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네, 세아제강 지주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네. 이 철강주들이 이제 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에는 강관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고요. 세아그룹 계열사에서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변경 상장이 된 기업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들의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 들어서 LNG 그 액화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강관에 대한 그 주가가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네,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이 에너지용 강관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액화 천연가스라든가 그다음에 석탄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들이 이제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가하면서 이러한 그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또 그 미래 사업 중에 하나인 그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하부 구조물 자켓 핀파일이 수주를 받게 되면 10% 이상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 러시아에서 그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가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천연 가스관 네. 노르트 스트림이죠. 네네. 노르트 스트림이 이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송유관뿐만이 아니라 LNG 선이라든가 이런 수주들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어쩔 수 없이 또 철판 관련돼 가지고 강철 제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아제강 지주가 오늘 강한 좀 반등세를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자, 차트를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 네. 말씀드리다시피 이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관이 또 수급을 많이 해놓은 상황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기관에서 수급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에는 2조 8천억에 달하는 매출액을 올렸고요. 영업이익 또한 2,990억에 달하는 매출액이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LNG 터미널 신규 수주 관련해 가지고 이 세아제강 지주는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요. 차트를 좀 줄여서 본다면 지금 바닥은 이미 다져놓고 올라와서 지지 매물대를 형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상승해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상단을 지금 터치를 하면서 위에 고점 부근을 지금 두들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조금 네.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 매물대 부분을 지금 오늘 딱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을 터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수가 살짝 밀리긴 했는데, 자, 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이 매물대, 고점대라고 할 수가 있죠. 최근에 들어서 고점대를 형성한 요 상단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 이 주가도 또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포인트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는데 중요 지지 그 단기 이평선들이 지금 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 매물대를 돌파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지수가 다시 밀려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다가서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도 지금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면 네. 이 섹터는 지속해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도 꾸준히 수주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픽을 해 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실 때 있어서 이런 앞으로 가치주도 필요하고 네. 성장주도 필요한데 이런 가치와 성장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종목들도 내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다면 조금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이 LNG 관련해서 또 뭐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꼭 관심 종목으로 픽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아 제강지주 좀 관심을 가져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아 제강지주까지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넘어가 보시죠. 다음 종목, 네, MH 에탄올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 에탄올 휘발유 판매 한시적 허용 소식에 또 오늘 좋은 흐름이 나타냈는데요. 이 종목도 오늘 이어서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H 에탄올 13.33% 상승을 했고요. 1,8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9,530원에서 출발하면서 바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12,350원까지도 찍었다가요. 다시 좀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그래도 오늘 10% 넘게 오름세를 기록을 했네요. 1,800원에 문을 닫은 모습이고요. 최근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MH 에탄올 원래는 9,160원대에서 3월 달에는 좀 종가를 9,160원대에서 가격대를 좀 형성을 했었다가요. 오늘 좀 급상승이 나와줬네요. 오늘 12,350원에 장대 양봉 윗꼬리가 달리면서 또 마감이 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네, MH 에탄올 이거 앞 시간에서도 한번 살펴봤던 종목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오늘 미국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네. 예, 석유 관련해가지고 원유 가격이 워낙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제 에탄올이 15% 정도 들어가 있는 고 에탄올 휘발유를 한시적으로 판매를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네. 오늘 주류업 관련되어 있는 에탄올 관련되어 있는 맞아요. 그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네. 일단 뭐 MH 에탄올 같은 경우에 소주의 주 원료인 주정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일단은 이 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제일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네. 예, 종목 중에 하나가 소주가 아닐까 소주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그 외에도 뭐 맥주라든가 이런 그 어떤 알코올성이 필요한 음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원료가 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뭐 하이트 진로라든가 네. 롯데 칠성 같은 음료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어요. 근데 그쵸. 이 에탄올 MH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리오프닝 관련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했고 지난해 말 9월에 여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터지면서 급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 19,50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하락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요 하방 저점 부근을 이렇게 지금 터치를 형성해 놓고 네. 지금 주가가 조정을 이제 상승 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 살짝 조정을 받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자, 근데 긴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시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네.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그 우리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이러한 종목들은 충분히 어떤 기업의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은 전혀 보이질 않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팬데믹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거리두기라든가 시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류 업계라든가 이런 그렇죠. 데서 그리고 개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제조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증가를 한 추세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시간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밖에서 친구들을 못 만나고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어떤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풀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반주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주정 관련되어 있는 주정 관련되어 있는 그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엔데믹을 맞이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에탄올 주보다는 아마 제가 만약에 종목을 픽을 한다면 하이트진로가 앞으로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트진로 차트를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진로. 네. 앞으로 또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죠. 있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그렇죠. 모레.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이제 또 마스크 해제라든가 또 거리두기 재조정안이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거리두기 재조정안이 발표가 되면 결국 이제 이 매출액이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이 음료 관련되어 있는 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가를 형성한 이후에 꾸준히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지난달부터 뭐 이제 열릴 거야 하면서 점점 시간이 9시에서 10시, 10시에서 11시, 그리고 지금은 12시까지 늘어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좀 친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늘어나게 되고 또 식사를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에 뭐 맥주라든가 이런 주류가 매출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근데 위로 고점을 보시면 지금 최고점이 4250원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면 거의 고점 부근에 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단기 이평선 중에 21일 평을 올라타고 난 이후에는 주가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를 계속 21일 평을 터치하면서 올라서다가 지금 중요한 것은 21일 평 아래에 종가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서 이러한 종목들을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 하지만 이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앞으로 이 전 고점을 돌파를 해서 좀 큰 상승폭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면 아마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상승을 보여줬던 MH 에탄올처럼 이슈에 의해서 급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그런 종목보다는 이렇게 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갈 수 있는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MH 에탄올 살펴봐 주시면서 또 하이트 진로까지 같이 좀 살펴봐 주셨는데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전고점을 돌파한 후에 또 급상승을 가져갈 수도 있는 굉장히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또 나오는 소식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나오는 소식들 확인을 하신 후에 하이트 진로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계속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 미포조선 올라와 있습니다. 고마진 선박의 건조에 따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 오늘 6.92% 상승을 했고요. 83,4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하루 흐름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오늘 78,000원의 시가를 형성했고요.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83,4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최근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현대미포조선 4월 7일 정도에 72,000원 선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오늘은 또 장대 양봉이 나와주게 되면서 83,500원 선 형성을 했는데요. 조선업체들도 오늘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어요. 최근에도 뭐 안개빛이 언제 거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좋은 흐름 나타냈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이제 조선 관련해서 이 현대미포조선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이 현대미포조선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 관련되어 있는 네. 각 조선사 준수한 그 수주 실적 잔고를 발표를 했는데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미포조선이라든가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등 이런 그 조선사들이 1분기에 수주를 받은 기록을 총 합산을 해보면 1년치의 약 40%에 달하는 수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조선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 지금 실적 시즌 관련돼 가지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특히 현대미포조선 네. 같은 경우에 중형 선박 중에서는 이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선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이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MR 탱커 PC선이라고 불리는 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더 컨테이너 선이라든가 뭐 LPG 선 등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최고 5만 톤 이상 되는 와. 그 중형 선박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또 이 고마진에 해당하는 MR 탱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서 네. 앞으로도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이 현대미포조선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대부분 이 조선주들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PC선이라든가 계속해서 연속 건조를 보일 거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에서 지금 유럽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취하면서 네. 미국이나 또는 호주 이러한 데서 이 액화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송할 수 있는 LNG 선들이 계속 수주를 받게 된다면 조선주들은 당연히 호실적을 기록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조선주들은 연초에 수주를 다 받기 때문에 네. 대부분 연초에 상승을 하고 나서 조금씩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대체적으로 보여주는데 네. 아마도 올해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LNG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의 실적도 앞으로 우상향을 하게 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외인은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지만 기관은 이미 어마어마한 양을 이렇게 수급을 해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 100억이 넘는 230억이 넘는 이런 그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기업 기본 매출액을 보신다면 네. 19년도에 2조 9천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2조 7천억으로 조금 줄었다가 네. 2021년 2조 8천억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서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기록을 했는데 지금 2022년 컨센서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호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주가가 쭉 하방 추세를 이어오다가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쌍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쌍고점을 지금 쌍고점 부분에 오늘 딱 터치를 하고 네.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지금 요 중요한 거는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요 자리가
저항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곳을 돌파해서 안착을 하게 되면 이곳이 지지가 돼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 차트의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무 때나 이렇게 뚫을 것이다, 아니면 눌릴 것이다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펀더멘탈의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진입을 하셔야만 안전하게 내 자산을 관리하실 수가 있다. 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대미포조선은 앞으로도 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MR 탱커보다 규모는 좀 작지만 LPG 선도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와 관련돼서 또 현대미포조선뿐만 아니라 조선업종도 한번 자세하게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서 또 앞으로 시장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어떤 걸까요? 현대글로비스 올라와 있네요. 호주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와 장기 운송 계약 체결 소식에 오늘 또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오늘 3.39% 상승을 했고요. 19만 8,5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역시 19만 2천 원에 시가를 형성을 했었고요. 바로 급상승을 나타내면서 오늘 3%대 오름세 기록을 하면서 19만 9천 원까지도 터치를 했었습니다. 이내 조금은 상승폭을 줄이면서 19만 8,50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오늘 그렇다면 최근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현대글로비스 3월 중순경까지만 해도 16만 8,500원 선에서 주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이내 쭉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다가요. 19만 9천 원 선 오늘 찍었고요. 결국에는 오늘 19만 8,500원의 종가를 형성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현대글로비스도 이제 운송업 관련해가지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물류 전문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그룹 관련해가지고 자동차를 주로 이렇게 선적을 하는 그런 기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번에 LNG 해상운송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호주의 에너지 기업인 우드사이드와 이제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네. 약 15년에 달하는 계약 기간을 체결을 했는데 기본 10년에 5년을 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 호주에 본사를 둔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5%를 차지하는 호주 최대의 LNG 생산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이 우드사이드와 계약을 한 최초의 아시아 선사가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자동차를 세계에 수출을 하거나 운송을 하는 그런 중요 역할을 담당했던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LNG 관련해 가지고 해상 운송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고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그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수혜의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글로벌 물류 대란이 1년 이상 장기화가 되면서 제대로 실적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현대글로비스가 이런 역대급 호황 속에서 이제 벌어들인 이익금을 가지고 투자할 신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예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리스라든가 수소 물류 그리고 중고차 판매까지 이렇게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현대글로비스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또한 눈여겨보셔야 될 기업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픽을 했는데요. 일단 그 물류 대란에 따른 운임 상승 효과가 이 현대글로비스의 중요한 또 이 실적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되었었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컨센서스 상으로 약 11% 이상을 상회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성장. 그래서 이런 늘어난 현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사업에 투자를 하면 그것이 다시 또 기업의
되돌아오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현대글로비스를 이렇게 차트상으로 본다면 지금 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네요. 수급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 최근 남았네요. 연속적으로 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1, 2, 3, 4, 5, 6, 7 10여 일 이상 네. 수급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을 이렇게 보신다면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조 5천억 넘는 그런 그 매출액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 또한 지금 1조 1,000억에서 1조 2,460억까지 이렇게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벌써 5조 5천억 매출액 예상이 되고 있고요. 3천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컨센서스상 이렇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저점대에서 7만 원대 하던 주가가 지금 19만 8천 원, 20만 원까지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약 3배 이상, 3배 가까이죠. 3배 가까이 200%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글로비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기적인 추세로 봐도 지금 저점이 높아지면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네. 물론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이평선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그 현대글로비스라고 하는 기업은 앞으로도 지금 현대그룹 하면 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고 그리고 전기차 사업이라든가 로봇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이 결코 끝나지 않는 한은 네. 지속해서 현대자동차 물류 운송이라든가 네. 그리고 신사업 그리고 액화 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어 나르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발판이 이제 마련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글로비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저희 2부 순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아더라고 검색을 하셔도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3부 순서에서도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히든 종목도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또 힌트를 들어보시고 또 앞으로 준비된 내용 많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10분 쉰 후에 다시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